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약간 좀 추상적인 뭔가. 저는 이렇게 어깨 깡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뭔가 현실 반영 50000%인 느낌? 오늘은 iOS 17.2 퍼블릭 베타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저널 앱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어로는 일기 앱인데 이건 지난 6월에 열린 WWDC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어가 보면 마치 메모장처럼 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입력 항목과 모멘트를 선택하여 쓰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새로운 입력 항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의 일들을 일기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 일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트를 한번 보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추천해 주는데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 있죠. 약간 좀 추상적인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일기 앱은 사용을 좀 해보니까 메모장이랑은 좀 다른 성격의 앱이었고요.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면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위젯도 생겼는데요. 화면에 빈 공간을 길게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우선 시계 위젯이 새롭게 생겼는데 이렇게 디지털 시계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씨 위젯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새롭게 생겼고요, 잠금 화면에서는 바람이라는 위젯이 새롭게 생겼는데 이건 잠금 화면 사용자로 들어가 준 다음에 날씨 위젯으로 가보면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표시되는 위젯이 생기게 되고요, 이 위젯을 클릭하면 바로 날씨 앱이 실행이 됩니다. 연락처 포스터도 보면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원래는 이 텍스트 색상이 한 가지로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 옵션이 생겼습니다. 좀 더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메시지 앱에서는 상대방의 대화를 누르면 새롭게 스티커 추가 항목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스티커를 누르면 해당 메시지에 바로 그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미모티콘에서도 새로운 옵션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미모티콘으로 들어간 다음에 항목을 넘겨보면 몸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깨 깡패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뭔가 현실 반영 50000%인 느낌? 이번에 액션 버튼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기본 프리셋으로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에서 동작 버튼으로 들어가면 프리셋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넘겨보면 번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액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음성을 듣고 번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단축어 기능을 통해서 번역 앱을 실행시키는 건 이전에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단축어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음성인식 기능이 바로 켜지진 않습니다. 기본 프리셋 번역 기능으로 설정을 해야지 음성인식으로 바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이렇게 설정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애플 뮤직도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플레이리스트의 상단을 보면 사람 모양 아이콘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른 사람과 공동 재생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연인과 함께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서로의 취향도 알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즐겨찾기 플레이리스트도 새롭게 생겼는데요. 노래 옆에 있는 이 별표 아이콘을 누르면 따로 추가 설정 없이 즐겨찾기 재생 목록에 바로 추가가 됩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별표를 눌러 놓으면 추가가 되니까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폰으로 노래를 틀게 되면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집중모드 필터가 생겼는데요. 먼저 새롭게 집중모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 집중모드 필터로 들어가면 음악 필터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걸 설정해주면 다른 사람이 내 아이폰으로 노래를 마음껏 재생해도 내 추천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은근히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폰을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메시지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작년 연말에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제야 새롭게 나오게 됐어요. 바로 연락처 키 확인입니다. 이 기능은 일종의 보안 키인데 이걸 사용하면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가 올바른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설정에서 애플 아이디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에 연락처 키 확인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아이메시지에서 대화 상대 확인 이 토글을 켜주세요. 이건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는 기능인데
내용인데 특별히 보안에 민감한 대화가 있죠. 뭐 국가 기밀 사항이나 특정 기업의 1급 정보들,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도 있고 해킹까지 방지해 주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이걸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플이란 기업이 워낙 보안에 민감한 만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이용이 될지 이런 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OS 17.2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퍼블릭 베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중요한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걸 정말 무조건 빠르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백업을 좀 해두시고 업데이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식 업데이트 날짜 같은 경우는 작년 iOS 16.2가 한 12월 중순쯤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번에도 12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